지난 시간에 신용이 좋아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기회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출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대출은 필요할 때 현명하게 활용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출 때문에 곤란에 빠진 사람들의 사연을 한두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있을 테고 언론에서도 과도한 대출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죠. 일부 사람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상환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결국 신용불량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파산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이 없어지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가족 모두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이용할 때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럼 대출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은 무엇일까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돈을 빌리는 목적과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아야 합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미래의 직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은 미래에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충분히 대출을 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니 나를 위한 자동차가 한 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서 연봉의 5배가 되는 비싼 자동차를 장만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원하는 삶이 다르고 가치를 두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정도라면 좀 무리한 대출이 아닐까요? 금융기관에서는 학자금이나 전세자금처럼 꼭 필요한 자금의 대출은 비교적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타당하다고 해도 다시 강조하지만 대출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만약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해야 하는 금액이 자기 월급의 전부라면 어떨까요? 기본적인 의식주에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체를 하고 신용을 망칠 위험이 큽니다. 통상적으로 대출과 관련된 비용은 매달 순소득의 25%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에 따라 이자율은 달라집니다. 신용이 좋으면 일반은행, 즉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이 좋지 않으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하지 못하고 저축은행, 카드사, 투자신탁회사 등의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대출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현금 서비스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장기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목적을 정한 이후에는 이자율의 변동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자율이 앞으로 높아질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렇게 변동하는 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부담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빌릴 때는 3%의 이자를 낸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4%의 이자를 내야 한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적은 돈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빌린다면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변동금리는 보통 고정금리보다는 낮습니다. 만약 긴 시간 동안 큰 돈을 빌린다면 고정금리는 매달 얼마만큼의 이자를 내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변동금리로 빌리는 것보다 약간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모두 거쳐서 대출을 하고자 결정했다면 대출하기 전에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역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출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이 있습니다. 일시상환은 이자만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고, 분할상환은 원금을 이자와 함께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대출입니다.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은 담보인 주택을 팔아서 안 갚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이라는 큰 담보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대출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훨씬 위험이 적은 대출입니다. 따라서 많은 액수를 빌릴 수도 있고 이자율도 신용대출보다는 약간 낮은 편입니다.